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한다. 돌아온 탕자 뭐 이런 게 성경에 있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이제 집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사고쳐서 돌아온 탕자죠. 집을 다시 찾아와서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갈까 말까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엄마가 나오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놈아 왜 사고를 치고 그래 밖에 나댕기고 그렇게 했나 하면서도 끄집어 들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더라. 그게 저는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제가 좀 말을 하니까 약간 눈물이 나는데 한동훈 대표나 하정우 수석은 그런 마음을 모릅니다. 본인들이 그래 고향이라는 게 이번에 저도 해보니까 내가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걸 떠나서 결국 돌아오는 곳이구나.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그 고향이다. 사고친 자식이 면목 없이 돌아오다 와도 그렇게 안아주시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좀 이거 오늘 왜 이러냐 정치 인들 또는 정치 평론가들이 3파전이 되면은 누가 유리하고 표가 갈린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주로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쑥 찾아보면은 주로 한동훈 전 장관 측근들이 그 말을 계속 합니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 무공천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정치인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북구 주민들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북구 주민들은 아예 배제하고 정치인 몇몇이 앉아서 무슨 협상 테이블에 니는 이거 가지고 누구는 이거 가지라고 하는 사실은 주민들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실 북구 주민도 아니에요. 두 분 다. 하정우 수석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도 강남 사람이고 하정우 수석도 이제 사상이 자기 연고지 아닙니까? 근데 북구에 이제 와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제 발을 이제 내딛었으면은 그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그렇게 박수를 치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열심히 정정당당하게 뛸 생각을 해야죠. 예? 어떻게 보면 아직 선거가 시작도 하기 전인데 벌써부터 표가 갈린다 어떻다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뭔가 좀 보통 우리 우스갯소리로 표현하면 짜친다. 자기가 뭔가 좀 안 될 것 같다. 자신이 없으니까 벌써부터 그런 정치공학적 셈법에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확언했듯이 2파전이든 3파전이든 4파전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중요한 것은 내가 북구 주민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서 얻어서 이 북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또 대표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하고 또 자신을 갖고 임하면 되는 것이지, 뭐 2파전, 3파전 표가 갈린다는 거는 저는, 주민들이 다 아시던데요, 보니까. 주민들, 벌써 뭐 몇 달 동안 만나 뵈면은, 그런 말씀 제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북구 사람은 박민식이 니밖에 없지 않냐. 뭐 요즘 분들이 뭐, 연세 어르신들도 다 아시거든요. 지금 한 달 목전에 두고 갑자기 저 북구 주민입니다. 북구가 저희 정치적 고향입니다. 뭐 북구에서 뭐 다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얄팍한 계산으로 입놀림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요즘 안 계십니다.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전 국민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지역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연구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억지 연구를 백날 만들어 봐야 뭐 하정우 수석이든 한동훈 전 장관이든 억지 연구를 백날 입으로 만들어 봐야 그거 주민들이 저는 뭐 충분히 다 아실 것 같고, 저야 거기에 비해서 뭐 잘났든 못났든 여기서 7살 때부터 제 인생을 여기 살아왔고, 물론 그 중에 뭐 검사한다 뭐 한다 해서 서울로도 가고 어디도 가고 했지만은 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어머니가 36에 어려울 때 이제 저희 선친이 전사했을 때 기댈 언덕이 없을 그 어려운 시기에 저희 가족을 받아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인생사를 돌이켜 보면은 거의 60년째 여기 사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 엄마만 그렇습니까? 저희 가족, 뭐 형제들, 또 뭐 삼촌들, 뭐 조카들, 뭐 그리고 제 뭐 친구들, 뭐 거의 대부분이 여기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저보고 다른 두 분에 비하면은 뭐 그런 측면은 누가 진짜 북구 사람이냐, 누가 가짜 북구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그런 지역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지역 연구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결국 북구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럼 북구를 발전시키려면은 북구를 잘 알아야 되고, 북구의 애환을, 진심을 가지고 자기가 같이 이렇게 부대끼는 그런 것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되고 수십 년의 서사가 쌓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몇십 년 산 사람하고 하루 지금 뭐 선거 한 달 앞두고 티 나온 사람하고 그게 같겠습니까? 뭐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우선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이 지금 뭐 AI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주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총괄 책임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건데, 그 중요한 위치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또 하물며 인사권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여기 있어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빨리 내가 정치하고 싶은데 지금이 찬스다. 그거를 국정을 내팽개치고 지금 자기가 언뜻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좋은 동아줄이다. 뭐 정권이 얼마 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이제 뛰쳐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그 중요한 100년 대계 AI 국정을
버린 사람이다. 국버린이다. 국버린. 이런 분은 앞으로도 북구에서 뭐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국정을 버린 사람인데 앞으로 2년 지나면은 또 북구를 버린 사람이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냐. 첫 번째 그런 말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 과정이 상당히 좀 부산 사나이답지 못하더라. 뭐 그런 말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대통령 외교 순방 갔을 때도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자기가 그 중요한 일에 맡고 있는 것을 자기 정치적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간본다고 하는 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은 애견남이 아니라 애매남이구나, 그렇게 제가 나름 별명을 붙였는데, 저는 그거는 북구 주민에 대한 태도, 이런 측면에서는 점수를 많이 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약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그룹에서도 이 사람은 배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론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디딜 때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그리고 어떤 사명감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발을 디딜 때 상당히 좌고우면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얄팍한 계산으로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북구를 책임질 만한 그런 좀 무게감은 좀 없는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진심입니다. 제가 한 번도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정말 진심으로 단일화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것은 북구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말하는 사람은 쭉 들어보면은 그 출처가 어딘지가 나와요. 주로 대부분이 다 한동훈 전 장관 쪽의 측근들이 그 불을 계속 지핍니다. 단일화를 해라, 해야 된다, 할 것이다, 양보할 것이다, 또 거기 더 나아가서 무공천 해라, 이런 말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한동훈 전 장관 대권 가도를 위해서 지금 2년짜리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은 판단해서 북구에 갑자기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자기들 예상과는 달리 이게 박민식이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반에 큰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식이 없어져 줘야 이 2년짜리 국회의원도 하고 또 대권 가도에도 탄탄대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저 박민식을 설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들 무시하는 처사고, 아주 물러보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붕괴, 아주 분노감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 단호하게. 그러고 두 번째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왜 그래 당당하지가 못하세요? 아니 축구 경기 하러 나와가지고 축구 경기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빨리 저 선수 빼라, 상대방 선수,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상대방 저 선수 스트라이커니까 저 선수 빼야 나 경기할 거다. 참 비겁하고 부산 그 사람들 정서에 맞지도 않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거기 더 나아가서 무공천해라, 어떤 국회의원들이 무공천 주장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참 진짜 가소로운 생각이 들어요. 공천이든 국회의원 선거든 간에 이것의 최종 선택은 북구 주민들의 몫입니다. 정치인들이 모여서 주고받고 하는 거래의 매체가 아닌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좀 톤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무공천하라고 하니까 어제 어떤 분이 길에서 만난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난데없이 튀어 들어온 사람이, 예? 그 튀어 들어온 것 자체도 지금 주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는데, 튀어 들어온 것을 넘어서 방구석에 딱 들어앉아 가지고 밥상 차려라. 자기는 꽃가마 타겠다. 지금 무임승차하겠다. 이런 태도가 도대체 누가 그거를 주민들이 그 환영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아주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뭐 정정당당하게 하겠습니다 말은 해요. 그렇지만은 지금 몇 개월 동안 자기의 최측근들이 이런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고. 그럼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 당당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처럼 단일화 1도 없습니다. 무공천 하지 마십시오. 공천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죠. 자기 측근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계속 보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꽃가마타 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정정당당하면 무공천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단일화 1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해야죠. 공천은, 그러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공천은 뭐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공관위에서 정해주는 절차에 따라 될 것이고, 대신에 좀 신속하게 해달라. 뭐 그 부분은 저는 뭐 100% 자신 있습니다. 답답한 것이 지금 서울 분들이나 특히 서울의 언론인들, 평론가들이 북구의 이 밑바닥 정서를 전혀 몰라요. 막 쉽게 말하면은 사상구가 북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한심한 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막 뭐 단일화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그 책상머리에서 뭐 평론을 하고 하던데, 북구 정서가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그 단순한 여론조사 수치는 결국에는 그 하정우 수석, 예를 들면 그런 데 대한 착시 효과가 잔뜩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그 거의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그 언론에 대한 선점 효과, 이런 게 있는 것이고 거품이죠, 둘 다. 밑바닥 정서를 가보면은 뭐 저는 매일 새벽 8시 20분부터 밤 11시까지 만나지 않습니까? 밑바닥 정서하고 너무 갭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뭐 2파전, 3파전 뭐 이런 거 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결국에 진실은 저는 드러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는 필승을 진짜 확신합니다. 제가 선거 떨어지고 전재수 의원이 지금 10년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10년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10년, 북구의 잃어버린 10년이다. 지난 10년 동안 북구의 인구가 그렇게 줄면서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청년 인구는 없어지면서 결국에 이거는 이제 북구의 어떤 활력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팩트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북구에 구포 3동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인구가 33,000명이었어요. 지금 보면 16,000명입니다. 절반보다도 1,000명이 더 줄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기 미용실이든 목욕탕이든 당구장이든 식당이든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갔더니 이번에 그 구포 3동 사사길에 돌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 당도 필요 없다. 그래도 네가 할 때는 여기가 득시글 했는데 이거 우선 뭐 식당이다 이런데 뭐가 텅텅 빈집이 한 집 건너 빈점포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착잡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 북구의 활력을 다시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방법이 뭐냐?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제가 국회의원 할 당시에는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북구가 부산에서 좀 소외된 지역이다, 열악한 지역이다 해서 우리가 당장 지갑은 두텁게 할 수 없지만 지갑을 당장 해운대나 뭐 이런 데처럼 두텁게 못 하더라도
내 마음은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때 초선 재선할 때 여기에 이제 아시다시피 학생예술문화회관이다. 또 뭐 솔로몬 로파크다. 뭐 이런 걸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북구가 어떻든 도심하고 빨리 소통이 되어야 된다 해서 시작한 것이 만덕 3터널. 사실 그거는 뭐 처음부터 거의 제가 다 했을 겁니다, 아마. 물론 예산은 나중에 나왔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거의 90% 제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심도 이런 것도 뭐 혼잡도로 지정받는데 제가 다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북구 주민들이 가장 수십 년 동안 가장 그 수건 과제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15만 4천 볼트 송전 철탑이 덕천동부터 이 만덕 삼성 아파트까지 쫙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송전 철탑 그 15만 4천 볼트 그 어마무시한 송전 철탑이 주로 산이나 논이나 이런 데 있죠.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50년 동안 아무도 뽑아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중화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내 북구가 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엄마도 살고 저도 여기서 자랐고 우리 형제 친구들이 다른 동네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 북구는 뭐냐, 이 송전 철탑이 15만 4천 볼트짜리가 바로 옆에, 참 한마디로 부끄럽기도 하고 좀 무시당한 느낌도 들고, 그렇게 해서 그 송전 철탑을 거의 50년 만에 제가 다 뽑아버리고 지중화 다 시켰어요. 돈은 국가 예산은 엄청 들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진짜 북구 사람만이 이 북구의 애환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진심을 갖고 이 북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애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한 달 전에 나와가지고 내가 북구 주민입니다, 북구가 고향입니다, 그게 백날 떠든다고 저는 그런 진심이 생길 수가 없다. 최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우리 구포역 주변에 그 경부선 철도가 지금 뭐 오래 전부터 뭐 수십 년 전부터 지금 다니지 않습니까? 가야 저 부산역까지, 그래서 서울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철도가 이렇게 가면서 이 북구의 이 주거 상업 지역하고 낙동강 쪽하고 완전히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구가 이게 분리가 돼 버리니까 북구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발전하는데 큰 제약이고 큰 장애물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것은 뭐 진짜 엄청난 대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국가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반드시 이 경부선 철도 이것을 이제 지하화하고 그 위를 이제 공원을 한다든지 또 주거, 업무시설, 상업시설 이렇게 들여와서 북구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 과제입니다만은 북구의 부활, 북구가 그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뭐 가장 그게 핵심적인 일이죠. 뭐 제가 있을 때 다 못하더라도 초석은 반드시 돌 하나라도 저는 깔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주로 언론에서 또 상대방 뭐 후보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저를 디스할 때 하는 게 뭐 제가 뭐 뇌물을 받았습니까? 뭐 또 어디 뭐 무슨 스캔들이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유일하게 딱 하나, 지난 총선에 왜 북구를 떠났냐?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영등포 갔다가 강서 갔다가 한 거는 그거는 팩트입니다. 영등포나 강서나 그 지역구가 지금 꽃밭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험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 또 누굽니까? 박진 장관, 그 다음에 산업부의 박문규 장관, 또 박민식 장관 해서 장관 출신 대여섯 명이 희생을 하라, 험지 출마를 요구를 당해서 했습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기 갈 때 모든 언론이 박민식 장관이 김민석하고 붙는다. 험지 출마한다. 역시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뭐 이재명하고 붙는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서 역시 장관들이 희생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간 거예요. 당의 요구에 따라서 간 거, 그걸 지금 뭐 어디, 막 남 그냥 디스하려고, 그 뭐 철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그래도 정치가 그렇게 야박하면 안 되죠. 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흠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떻든 뭐 분당 간다, 뭐 한다, 어떻든 이 지역을 정치적으로 떠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습니까? 제가 당선될 때 박수를 쳐주셨고, 제가 또 떨어질 때는 또 다시 일어나라고 등을 쳐주신 분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떠나니까 뭐 얼마나 서운하시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차한 변명 없이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몇 달을 폴로 인사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뭐 거의 제가 볼 땐 대부분이 안 그래도 서운했지만은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아이가 딱 그 말을 제일 많이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누가 어떤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한다. 돌아온 탕자 뭐 이런 게 성경에 있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이제 집을 다시 찾아온 겁니다. 사고쳐서 돌아온 탕자죠. 집을 다시 찾아와서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갈까 말까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엄마가 나오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놈아 왜 사고를 치고 그래 밖에 나댕기고 그렇게 했나 하면서도 끄집어 들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더라. 그게 저는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나 뭐 한동훈 제가 좀 말을 하니까 뭐 약간 눈물이 나는데 한동훈 대표나 하정우 수석은 그런 마음을 모릅니다. 본인들이 그래 고향이라는 게 이번에 저도 해보니까 내가 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떠나서 결국 돌아오는 곳이구나.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그 고향이다. 사고친 자식이 면목 없이 돌아오다 와도 그렇게 안아주시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좀 야 이거 오늘 왜 이러냐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한 4달 전에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진짜 사고치고 돌아온 그 아들
탕자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쭈삣쭈삣하기도 하고 뭐 잘 돼서 돌아왔으면 다행인데 또 뭐가 잘 안 풀려서 돌아오니까 참 저도 면목도 없고 유구무원이었죠. 그래서 제가 몇 달을 그렇게 사죄를 드리고 다닐 때 진짜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그 지역의 선배님들, 어르신들, 어머님들이 진짜 말없이 뭐 타박을 하시는 분도 짧게 타박을 하고 결국은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잘 돌아왔다. 이번에는 이제 좀 확실히 해봐라.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도 왜 자꾸 떨어지냐, 화병 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마음, 못난 자식인데 그 말없이 안아주시는 그 마음에 제가 이제 제대로 좀 응답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뭐 제가 선거다 정치를 떠나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북구가 부산에서 어릴 때부터 좀 어려운 지역이다. 그래서 너희 집이 어디고 하면 저 북구입니다. 할 때 그 상대방이 그 반응하는 거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좀 이렇게 얕본다고 해야 됩니까? 이런 상처를 갖고 자랐습니다. 아마 저 또래 나이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상처가 다 있을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우리 지금 사는 우리 북구에 사는 아이들한테는 승계가 안 되었으면 그래서 그걸 보통 하는 말로 진짜 북구의 자부심, 자존심 이런 거를 제대로 좀 세우고 싶다. 우리 엄마가 또 우리 형제가 내 친구가 뭐 다소 뭐 다른 사람보다 뭐 학력이 떨어진다 또 돈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걸 얕보면은 나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북구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부산에서 최고의 지역이다. 그곳이 북구다. 이런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떤 보람에 제가 손톱만큼이라도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 내가 진짜 북구 사람이기 때문에.